BGM 반도체를 하나의 반도체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불순물이든 전기가 전도될 수 있는 물건들을 부착시켜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절연 상태다. 그럼 그 안에 또 통로만 만들어주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전기선처럼 통로를 만들어주면 전기를 걸어줬을 때 그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안에 이제 불순물이 똑같이 이쪽은 많고 불순물이 전기가 전도될 수, 이쪽은 적다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불순물이 전기를 걸어주면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그 불순물이 많은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통할 수만 있다면, 전선 구조가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 전기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이 이쪽에서 이렇게 같은 금속판이었을 땐 더 뚜렷한데요. 아무 평판이라도 전기를 걸어주면 전자 이동은 그 전기가 끌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숫자가 금속 다이오드가 제가 이렇게 있는데,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거나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이래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거, 중간 거, 크기, 큰 크기 해서 전기나 열, 이게 냉기가 이쪽으로 큰 방향으로 흐르거나 또는 이것을 두꺼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이런데도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좀 더 많이 축적된다 그랬죠. 그래서 D램이나 반도체 같은 구조에서 어떤 그 전하를 보다 많이 축적시키려면 살짝 다른 데보다 차별해서 카패시터 구조로 들어가는데, 전기를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 전기를 약간 두텁게 금속을 만들어주면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D램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네 군데로 영역을 나눠놨다. 즉 두텁게 한 부분을 8군데로 나눠놨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것을 D램이 지금 획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이렇게 해결된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평판하고 여기다 약간 우둘두툴하게 만들어주거나 줄을 그어주는 바 형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진 형태가 뭐가 됐든 두텁게 만들어진 쪽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이 사실에 이 금속 부분에는 상관없이 전기가 흐릅니다. 상관없이 이쪽에서 전기를 걸어주든 이쪽에 전기를, 왜 그러면 전기선, 전기 자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물을 끌어당긴다,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긴다. 물 한 바가지를 지하수에 딱 하면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현상,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 제가 했었죠.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전기선이 한쪽이고, 이쪽은 이제 배터리라고 합시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금속 배터리. 여기다가 뭐 이렇게 구리 코일을 담아 놓을 수도 있고, 이걸 절연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MLCC 기술에 들어가는, MLCC 기술에도 약간 표면 나노 구조로도 우둘두툴하게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바 형식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수백 개, 수천 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음프 구조를 갖고, 항상 최고의 발열 상태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쓸 배터리에게서만 전기를 갖다 쓰는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로 들어간다고. 모든 배터리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2차 전지를. 그러면 항상 최고의 발열 상태에 있지 않게 전선은 2차 전지다. 2차 전지를 합시다. 수백 개, 수천 개를 연결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음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최고의 발열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배터리에서만 200씩의 공급을 한다고 합시다. 한 전지당. 그러면 거기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정용, 이런 걸 2차 전지다 그러면 2차 전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갖고 가정용 220과 110을 공급하는 이제 그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죠. 현대 기아차든 삼성이든 LG든 어떤 데도 하지 마세요. 이거 배터리 업체에서.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연료 전지가 있다 그러면 항상 과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열폭주. 그럼 이거를 열을 갖다가 현재보다 이렇게 연료 전지를 적게 만들자. 납축 전지다. 그럼 납축 전지가 수소산소 이렇게 자꾸 누출로 인해서 포발이 잘 일어나니까 납축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하자. 분할을 해서 자동차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해야 돼. 전선을 각각 연결해 놓고, 쓸 배터리에 의해서 언어프 시켜주는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그거를 이제
빼가지고 캠핑용으로도 사용하고 축전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과열을 많이 되면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충전율이 이렇게 기록되듯이 이게도 충전 상태가 어느 정도 되면 딱 그치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해서 과충전해서 폭발하지 않게 하는 기술 구조를 얘기했는데 LG전자에서 어떤 박람회에서 이걸 주장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현재는 자동차 연료전지를 이렇게 여러 8개나 몇 개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자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열이 모여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8군데로 분해해서 각각 겹병 처리를 해서 영향을 서로 간에 주지 못하게 하고 8개를 작은 단위로 연료전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8개나 8개, 10개 뭐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몇 개든지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지 않게 해야 된다. 이 기술이 제 기술입니다. 뭐 CPU나 GPU 같은 것도 대중소로 물리적으로 만들어놨다.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면적 속에 최대한 집적한다.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러죠. 최대한 집적해서 숫자를 많이 일꾼들을 늘리는 거죠. 거기다도 언어프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전선을 가까이. 그래서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지 않게 해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 전기를 아끼는 전기의 소모를 아끼는 기술로 들어간다. 이것은 배터리, 제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MLC 기술에도 당연히 들어가 모든 배터리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속에다가 이것도 이렇게 칭칭칭 구리콘만 감아놔도 이게 두꺼워진다. 그럼 여기다 전기를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다. 이런 평판일 때보다 우둘두툴 하게 되면은 이거 여기 콘센트 부품이에요. 이거 여기다가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하자는 거죠. 금속 배터리. 전기선에 구리콜도 두껍게 하면 전기가 축적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터 직전선에다가 전기선의 고리선을 두껍게 하든지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는 한 줄이면 이쪽에 4줄, 5줄, 10줄 이래가지고 전기량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원 공급기에서 이런 같은 전선의 두께다. 구리코일이 같은 두께다 그러면 어떤 데는 1개,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통제해서 보내시면 한전 같은 데서도 그렇고 전원 공급기 방식 제 기술이라는 걸 그런 반도체에서는 안 돼요. 반도체에서도 되죠. 기판 안에서도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약간 전기선 안에 어떤 구리선을 대중속 틀리게 만들어놓은 거. 제가 테슬라는 교류 만들었잖아요. 에디슨은 직류. 저는 이렇게 교류는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그럼 그럴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죠.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내면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하나 이렇게 합쳐지고자 한다는 거죠. 융합 현상이라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만들면 전기 전송을 할 때는 멀리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전송 손실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교류보다도 전송 손실이 훨씬 적고 신호 손실도 적죠. 그러면 이렇게 동축 케이블에다가 신호선을 전기선 안에 중폭 구조 없이 통신선 안에 동축 케이블을 대중소 이렇게 구리코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두께를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방소밀선도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대중소 빛이 왔다 갔다 하게 해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강섬도 바뀌거나 방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보다 이게 콘센트의 부품이 얇아가지고 고장이 잘 나더라. 이런 5개 고장 나서 왜 그럴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고 두꺼워야지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거 뭐 수십 개 이거를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절연 구조를 갖고 수십 장 겹쳐 놓으면 이게 이제 배터리가 금속 배터리가 되거나 이런 게 금속 막대가 알루미늄도 돼요. 이렇게 구리코일 같은 감아놓으면 서로 같은 금속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스파크가 안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구리코 가만 그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현재 있는 콘센트들을 좀 두텁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에 분기선 있잖아요. 여러 개로 전선을 이렇게 쓸 일이 있어갖고 전선을 여러 개로 갈랐다. 그럼 그때 여기 두툼한 이런 구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로 갈랐잖아요. 여기 콘센트가. 그럼 여기가 현재보다 두꺼워야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따라서 콘센트를 이거보다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또는 우둘두툴하게 만들어주거나
여기서 바 형식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줘도 그것도 두텁게 만드는 행위인가라고 했을 때 두텁게 만드는 게 전기가 많이 축적이 돼. 이 기술은 제 기술이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옆으로 이렇게 누일 수 있게 해서 물 안 들어가게 콘센트를 제작하시면 펜트하는 구멍 다 전세계 특화놨어요. 그 기술도 제 기술이고 이거 누전 차단기를 달자고 하면 떼어서 말고 제품 만드셔야지. 뜯어봤어요 망치로. 나도 사갖고 좀 뜯어봤는데 불이 날 뻔했잖아요. 거기서 타는 냄새가 나서 딱. 근데 이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샀다가 도로 빼놨어요. 빼놓고 일반 곳으로 바꿔놨는데 원래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설치하면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앞뒤의 전기선, 입력선, 출력선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굵기가. 그래야지 그 안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 자체도 누전 차단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220이나 110을 견디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콘센트 안에서는 이게 얇은 걸 꽂아놨더라고요. 이대로 이걸 두텁게 만드셔야지. 이게 두텁게 만드는 행위는 제 기술. 이렇게 만들면 또 누전 차단기 이쪽으로 다르셔갖고 내실려나? 너무하잖아요. 남의 기술 베껴서 그렇게 함부로 기술 고조도 모르고 베껴서 마음대로 하시나? 이거 제 기술이에요. 기술 도둑질 하는 겁니다. 도둑질의 행위,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기술 도둑질해서 기술 만들지 마세요. 캠페인에서 누구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 도둑질해서 남에게 상업화 시키지 말자. 연구하는 거는 몰라도 도둑질에 상업화하는 것은 제가 지적재산권 형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이든 어떤 제품이든 판매를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들은 거나 이렇게 한 걸로 그걸 주장을 하시면 다른 데에서도 다 들었을 때 그걸 자기한테 특허권 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짜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들었다면 우리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기술을 내놓으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따라서 만드시는데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개인들로서 이게 소송을 다 걸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제 기술이다. 금속판이다 그러면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걸 우들두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들두틀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전기 통로가 있으면 한쪽으로 전기가 끌려가. 여기를 이제 중간에 절연 구조를 만들어 놨다 금속판인데 그럼 여기가 우들두틀한 것이 PM 반도체가 적고 우들두틀한 것이 많이 숫자가 있고 이건 우들두틀한 건 적거나 없어요. 그리고 전기 통로는 만들어 줍니다. 전기가 흐르도록 전자가 흐르는 거죠. 전자이동. 전기를 딱 걸어준다. 걸어줄 때 이제 전기선에 한 개 걸어주냐, 두 개 주냐, 세 개 걸어주냐에 따라서 다이오드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전력 다이오드.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기니까 햇빛을 딱 이렇게 비춰주면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이동 여기가 많은 쪽, 어느 금속판이라면 어느 쪽에 전기를 걸어줘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들두틀하게 안 해도 평판이라도 전장 이동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PM 반도체의 경우는 틀리죠. 절연 구조를 중간에 갖춰놓고 전기가 흐를 때 전기선만 이렇게 놔준다면 한쪽에는 이제 전기선만 이렇게 놔준다면 전기가 이거는 전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전기가 그 단계 나머지 절연 구조에는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우들두틀한 데가 이게 전기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우들두틀하게 많아지는 쪽으로 전기의 방향이 흐른다는 거죠. 전력이 그쪽에 이렇게 전력 줄다기로 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전자이동이 그쪽으로 또 쉽다. 그러나 금속이었을 때는 어느 쪽에서 전기를 걸어줘도 그쪽으로 움직인다. 금속이 아니었을 때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 숫자가 많잖아요. 두들두들하게. 그럼 그쪽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금속 다이오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흐른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이것이 이론. 이게 금속 이걸로 전기 이게 이 전기뿐만 열도 그래, 냉기도 그래요.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 거 이렇게 삼중 바닥이다 그러면 얇은 쪽에서 중간 두꺼운 쪽으로 열이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실리콘 웨이퍼에서도 텅스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가지고 그중에 이게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열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이 되니까. 그러면 텅스턴 구리화금으로 만들어서 열을 분산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사라질 거다 얘기를 했었죠.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도 유리석연 코팅 제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또 뭐죠 저기 텅스텐 같은 텅스텐 합금 또는 구리 코일에도 유리석연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이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본딩 와이어에도 할 수 있고요. 본딩 와이어 기술. 그다음에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동일하게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관통 전극을 수직 관통 전극이나 이렇게 수평 관통 기술, 이렇게 수평 관통 기술을 할 때 유리 기판이다, 플라스틱 기판이다,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뭐 약간 크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접합 구조를 하자면 접합이 잘 된다, 잘 안 떨어지는 펠리컬 접합에도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카본 소재 접합에도 이 접합 소재는 다 들어갑니다. 플라스틱판, 이렇게 고무판, 이렇게 이런 금속판, 이런 접합 구조에는 이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축구공 접합, 농구공, 배구공, 인조 가죽 접합 기술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속 유리기판은 수평 터널을 파서 그 안에 코팅 구조를 가져가서 전기가 다른 쪽으로 옮기지 않게 하고 열이 옮기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 여러 개 가져가면 더 좋죠. 코팅이 뭐가 됐든 유리석연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예요. 수직 터널이든 수평 터널이든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도 이거 쓰시던데 그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할 때 여기 물통 구조, 이게 콘크리트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물이 차면 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압력을 올려가지고 계단식으로 상류로 돌려보낼 수 있다. 반도체 3D 반도체에서 이 기술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수직 관통 기술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이거를 HBM에 쓰시더라고. 그래서 SK 그다음 삼성 그다음에 마이크론 도시바 이거 다 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쓸 것으로 저는 그래서 이런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저한테 돈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수직 터널이 아니라 기판에다가 뭐 실리콘 웨이퍼도 돼요. 이론적으로 지하를 파는 기술. 관통 터널이 아니더라도 지하를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회선을 넣자는 거죠. 전기선이 됐든 아니면 전기선도 괜찮아. 전기선 시중화 시키잖아요. 전기선도 그렇고 통신선도 여기다 넣는 기술 같이 그때도 그 안에 코팅 기술을 주로 줘서 열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실리콘 웨이퍼 부분에 흐르지 않게 한다. 이건 유리 기판에도 플라스틱 기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계속 주요 수평 수직으로 관통해서 하는데 파이프를 넣어서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넣는다. 이 기술을 지금 쓰셨단 말이에요. 또 저한테 돈 내셔야 돼. 수평 터널 얘기하면 또 이번에 또 그러실 건가? 지적재산법이 있는데 남의 기술이 혹시라도 제 거를 원래 도둑질을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를 듣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